세계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역사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체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삼국 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정례 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담아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대응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더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였고, 외교, 국방, 산업 등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 체계도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가동키로 하고,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3국 공조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한 3자 방어훈련 강화에도 3국 정상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연대를 형성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우주, 인공지능, 양자 등 신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암 치료와 관련된 정책 대화까지 협력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고 깊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2년여 앞둔 올해, 한미일 간의 안보 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크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크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친을 여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 덜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 찬밥 대우받으면서 혼밥을 먹고 굴 정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외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는 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의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서 평가받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2023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비상대위 훈련으로 올해는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31일까지 한미연합군 사령부 주관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을 겨냥해서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연합연습 기간에도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이 새로운 출발을 맞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비상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현실성도 없는 막무가내 동시다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 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국회의 운영을 마치 자신들이 당리 당역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한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하게 합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빈발하고 대낮 흉악 범죄까지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이 시점에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국리에만 매몰되어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챙기는 일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협의에 대한 공약이 채택되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신기원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 협력 체제는 영내 평화 안전판이자 경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삼각 협력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기에 바쁩니다. 민주당은 협의에 대한 공약에 시비를 걸며 이를 준군사동맹으로 규정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협력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를 준군사동맹으로 과장한 다음 곧바로 군사동맹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다자협력체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한 나라도 홀로 설 수 없으며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 나토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들에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한미동맹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위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니 협력의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세계 외교 안보의 현실과 우리 외교 안보의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허구한 날 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전에 민주당의 균형 외교론이 지난 정부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자성해 보기 바랍니다. 균형은 커녕 한미동맹은 훼손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무시를 당하며 외교적 고립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신냉전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민주당식 균형 외교란 아무런 효력도 없고 기회주의로 인식될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지난 70년 역사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어준 강력한 한미동맹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100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 평화의 새 도약을 이루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자정이 다 되도록 진행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려했던 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 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대답만 수용하겠다는 태도 앞에서 어떤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후보자에 대한 방송 장악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당내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 문건에 적힌 전략대로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들을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며 방송 장악을 실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항변처럼 정말 만약 정말로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항변처럼 만약 정말로 이명박 정부 때 방송 장악이 이루어졌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같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방송통신망을 따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청문회에 이어 지난 주말 동안에도 민주당은 논평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풀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료 제출 거부, 위정 등의 이유로 고발 방침을 밝히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수사를 이유로 해임됐으니 수사를 받게 될 이동관 후보자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이를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힐 때 이룰 데 없는 신박한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동관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그동안 이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5개월여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의 악의적인 비판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그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